뭔가를 진짜 좋아하는 마음. 뭔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판소리를 진짜 좋아하는 마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만들어진 영화 한 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개봉하는 영화래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소리꾼의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판소리계에서는 이미 26년 차이시라고 그야말로 이름난 소리꾼이지만 배우로서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신 신인 배우 이봉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희 퐁당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정말 개인적으로 김규리 씨 너무 팬인데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번 소리꾼의 연출을 맡은 조정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소리꾼에서 소리광대 그리고 학교 역을 연기한 이봉근이라고 하고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규리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화 소리꾼. 우선 감독님, 어떤 영화예요? 영화는 사극이고요. 사극. 네, 그렇죠. 네, 사극이고 음악 그러니까 한국형 뮤지컬 영화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 영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국에서 처음 보는 장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그런 영화고요. 네. 이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보시면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이봉근 씨가 주인공으로서 학교 그리고 그 아내인 이유리 씨가 연기한 갓난 그리고 딸인 청이 이 세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네. 예. 갓난이란 역을 맡은 이유리 씨가 중간에 극 중에 납치가 돼서 전국을 돌면서 학교와 청이가 아내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네. 과정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죠. 네. 이게 판소리의 프로토타입이 어땠을까? 오. 그러니까 판소리의 추적 스릴러 같은 스릴러는 아니지만 네네네. 추적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소리꾼의 주연 배우를 맡으신 학교 역할을 맡으신 네. 네, 이봉근 씨는 네. 국악계에서는 이름난 스타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국악계를. 네. 네. 영화계에서는 신인 배우 이제 이제 데뷔를 한 거죠. 이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신인 배우 이봉근 네. 어떠세요? 지금 신인 배우 이봉근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네. 인터뷰나 혹은 라디오에서는 배우라는 칭호보다는 소리꾼이라는 칭호를 더 많이 소리꾼. 네. 네. 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또 제 팬의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님 입에서 이렇게 신인 배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되게 영광스럽네요. 왜 영화 주연도 맡으셨잖아요. 신인 배우 맞죠? 근데 진짜 네. 뭐 정말 뭐 이전에 그러니까 영화 이전에도 네.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어요. 연기력도 다 인정을 받았고 네네. 근데 이번에 그 연기력은 저희가 네. 소리꾼을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봐주시죠. 근데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오디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출연하게 되셨다고요? 네네. 그 동료 배우분들께 이제 좀 권유를 받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리를 하는 연기이다 보니까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주변에 또 소리꾼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네. 네, 어떠셨어요? 오디션은 무섭더라고요. 오디션은 무섭죠.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네, 너무너무 무섭고 네. 그런데 생경하더라고요. 확실히 연기와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너무나 다르다. 근데 그 오디션에서 소리를 시킬 줄 알았는데 연기를 시켜서 더 놀랐다. 이렇게 네. 전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보통 이제 지정 연기를 준비하긴 했었는데 아, 지정 연기가 있어요? 지정 연기, 자유 연기 그리고 이제 특기인 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때 시험 봤던 네,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좀 저 음. 스스로가 이 공기를 바꾸고자 싶어서 소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 먼저 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연기 어떤 거였어요? 지정 연기? 네네. 네, 지정 연기가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시나리오에서 발췌해서 네. 즉석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즉흥해서 좀 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연기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이제 자유 연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봉근 씨를 사실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약간 친분도 있는데 저도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봉근 씨가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 왜 네. 소리를 하시면서 네. 수많은 관객들과 수많은 무대에 서서 그 네. 소리를 하셨을 텐데 네네. 떨렸어요 오디션 장소에서. 네, 너무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군요. 조정래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많이 접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영화가 서편제거든요. 서편제. 네. 왜 서편제?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 서편제를 왜 좋아하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제 인생이었던 것 같은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2년도에 학교를 영화 전공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퇴를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이제 막 방황을 했는데 93년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그때 이제 보고는 단성사에서 이제 과제로 레포트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단성사에 보러 갔는데 영화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보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이게 그거 없어서 정말 지금 단성사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만 화장실에 숨어서 화장실 끝에 숨어가지고 정말요? 예, 아. 그때 숨어서 있으면 그때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보면은 입출구가 테러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서가 비슷한 짱 박혀 있으면 네. 그러면은 네.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쓱 들어오는 숨어 거죠. 있으면. 네. 그래서 또 봤는데 또 막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의 인생을 바꾼 영화가 서편제였군요. 영화도 해야겠다. 그리고 국악도 해야겠다. 아~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그 제 주변에서 다 제 미친놈이다라는 소리를 저는 그냥 들으면서 중얼중얼 그래서 판소리 장단도 모르는데 그냥 네. 소리 자체를 테이블 듣고 통으로 막 외우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면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OST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OST 자체를 다 외웠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좀 그게 너무 좋아해서? 정신이 나갔냐면 거기 보면은 천년악이라고 하는 메인 네. 테마곡이 있고 네네. 그 테마곡이 대금곡이거든요. 김술철 선생님이 쓰신. 네. 근데 그 대금곡을 입으로 연주하고 다녔어요. 입으로. 잠깐만 들려주실 수 아니, 있나요? 저는 안 되는데 궁금해서. 당시에는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네. 배짱이 이렇게 기타 치는 왜 동아리 오빠 있잖아요. 이 곡이래요. 나오고 있군요. 네, 저는 너무 좋다. 이거 이제 서편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곡 나올 때 네. 정말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게 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약간 못하지만 따라서 하다 보면 왜 그 노력의 결과의 대가로 뭐가 나오잖아요. 어떤 네. 뭔가가 나오는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무슨 디프리 자리에서 불렀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좀 자신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 서편제에서 자극을 받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소리북이요. 네. 소리북, 이거를 공부를 하셨다고요? 고수. 네. 고수라고 부른다고. 그 네. 고수를 그러니까 공부하셨다고. 판소리를 당연히 처음에 소리를 배웠죠. 소리를 배우고 소리를 처음에. 배웠어요. 당시에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네. 남원에 계시는 전인선 선생님한테 가서 소리도 배우고 그렇게 선생님이시. 같은 선생님이세요? 네. 네. 전인삼 선생님. 그렇게 배우고 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또 막 그 학교에 저희 한국음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같은 선후배들 분들한테 소리를 토막 소리로 계속 배우면서 북도 배우고 그래서 토막 소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통 완창판 소리 이러면 뭐 네네. 춘향가 한 판, 심청가 한 판 이러는데 사이사이에 뭐 짧게 부르는 짧게 부를 수 있는 용으로 이거를, 어떤 그 특정 대목을 배우는 걸 토막 소리 배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그렇군요. 하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뭐 사랑가 있잖아요. 뭐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런 이제 토막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제 뒤풀이 때 이렇게 하면은 네. 해라 뭐 이렇게 노래 한 곡 해라 이러면은 다 트로트 부를 때 이제 저는 네. 혼자서 이제 그거 와, 멋지다. 군대 가서도 저는 그렇게 해서 막 했더니 네. 포상휴가증 주고 어우 잘한다고 막 그렇게 치워주니까 그래서 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고수로 고법 이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 이수자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뭐 사실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뭐 봉그 씨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국악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저를 동료로 맞아주시는데 사실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줬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왜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고서 그 길을 가기도 하는데 정말 가장 그냥 강력한 길 그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 네, 그 맞아요. 길이 가장 그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서편제를 보고선 네, 그냥 홀딱 반해서 네, 네.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신 가다 보니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네. 하다 보니까 봉그 씨 만났고 봉그 씨도 2000년대 초에 제가 만났거든요. 네. 그때 이미 미남의 명창이었어요. 이미 명창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많이 부족했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참 묘하네요. 감독님이요. 이제 그 소리를 그 서편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게 되셨잖아요. 네. 이렇게 반하게 됐는데, 근데 첫 영화는 귀향부터 하신 거죠? 첫 영화가 사실 두레소리라고 두레소리? 2009년에 촬영해서 네.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그 영화가 이제 사실 독립 장편 영화로 만들어져서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시선상. 둘의 소리는 어떤 영화였어요? 그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의 국악 동아리 네. 합창반 두레소리라는 그 합창반의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두레소리 아이들을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네. 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굉장히 좀 리얼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또 어쨌든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신 그 명필님의 이은 감독님께서 이거 한번 내가 개봉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와이드 개봉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관객들한테 대중하게 감독님을 알리게 된 거는 사실 귀향이죠. 귀향이라는 네. 영화였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영화를 보질 못했어요. 너무 이해가 가고요. 네. 그런 저희 영화 후원하시거나 좀 도와주셨던 분들도 심지어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영화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1000%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니까 근데 그럼요. 너무 이렇게 네. 가슴 절절해서 네. 눈물을 울 거를 이렇게 작정을 하고선 봐야 되는 영화여서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를 찍고 돌아서 그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네.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마음을 사실 먹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서편제 보고요. 음. 그 서편제 보면 마지막에 혹시 그 서편제 다 우리 참 많은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엄청 많이 봤죠. 당시에 저 100만을 넘었는데 저 오늘날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막 붐이 일었잖아요. 네. 그때 막 국악도 붐이 일고 그런데 그랬죠. 오늘날 계산을 보면 한 1000만 관객 정도에 해당되는 게 당시 100만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뭐 저 서편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혼자서 서편제 2라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감독님 네. 임권택 감독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그냥 혼자서 아무도 한번 해본 모르는 거지. 네, 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한테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면 송아가 길을 떠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근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가족들이 다 생각난다 그 장면. 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송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서편제를 보고 서편제 2의 얘기는 뭐냐면 서편제에서는 가족들이 만났으나 멋진 소리 한 판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너무 알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꾼이라는 영화에는 소리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아리 만들었고 단체에서 제일 처음 그 봉사 공연을 간 것이 위안부 피할머니였고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귀향이고 그러니까 저는 서편지를 그 본 길에 다 이후로는 있네요. 줄곧 소리꾼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감독님이 고수로 활동도 하셨고 네. 또 우리가 이봉근 씨를 모시고선 소리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명창이신데 뭐 잠깐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왜 이번에 저 아침 방송이고 또 이렇게 지금 막 네. 이렇게 좀 이제 오늘 아침을 열심히 시작하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꾼 가라고 소리꾼. 소리꾼 가 그래서 약간 소리꾼가. 소리꾼을 약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네네. 우리 봉근 씨가 직접 만든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네, 좀 약간 재밌게 해가지고 네. 박철민 선배님이랑 같이 만든 대목이. 박철민 선배님요? 네네, 저희 영화. 연기자. 네네네. 우리 저희, 영화에서 네, 이제 나오셔서 고수로 고수로 나오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박철민 선배님이랑 같이 만든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와. 그때의 2020년 7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는 소리를 들려드리는데 꼭 이렇게 된 것이었다. 소리꾼 보러 온다. 영화 소리꾼 본다. 소리꾼 본다. 소리꾼 본다. 새벽에 보고 지고 아침에 보고 지고 점심에 보고 지고 오후에 보고 지고 해질녘에 보고 지고 달 떠서 보고 지고 별 떠서 보고 지고 심야에 보고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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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꾼 보러 온다. 시고 우와. 뭔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좋은데요? 좋죠. 네. 우리의 소리에는 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흥이 네.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맞아요, 그 맞아요. 심장에서 뭔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네. 있는 그 느낌이 느껴지네요. 흥이 있고 네. 한이 있는데 아, 근데 이 그래요. 두 개가 저는 제 생각인데 흥과 한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또 보통 따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영화를 작업하면서 저희 포스터들이 두 가지 포스터에 어떤 그게 있는데 흥, 한 이렇게 버전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가 굉장히 민요 같은 경우는 아리랑 그렇죠. 슬리슬이랑 이렇게 진도아리랑이 그 맞아요. 서편제에서도 그냥 메인이잖아요. 네. 근데 엄청 신나는데 엄청 슬프기도 슬퍼요, 해요. 맞아요. 가끔은.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네. 근데 우리 영화를 갑자기 눈물이 보시면은 나려고 그래요. 정확히 이제 서편제는 넘사벽이니까 서편제에 필적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인권대감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만든 영화인데 네. 근데 보시면은 네. 이제까지 시사회를 보면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네. 영화 소리꾼의 주연을 맡으셨던 이봉근 씨 첫 촬영. 네. 모든 게 다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첫 촬영. 어땠어요? 네, 정말 테스트 촬영도 했나요? 네, 테스트 촬영은 뭐 간단하게 진행을 아주 간단하게? 했고 네. 본 촬영이 바로 그냥 들어갔죠. 네, 그렇군요. 테스트 어땠어요? 촬영은 그쵸 기억도 안 나고요. 네, 진짜 첫 촬영 들어갔을 때 네. 그렇게 삼엄한 분위기에서 갈 줄은 몰랐었거든요. 삼엄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 시기가 그 장소 자체가 산 속이다 보니까 네.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근데-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줄이 나오면 안 네. 돼서 네, 그 역시 전선이 없는 잘하시네요. 곳을 피해서 네네네. 다니기 때문에 좀 많이 외진 곳들로 네네. 찾아서 가거든요. 네. 네. 그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일단은 적응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반에는 좀 기다리기 어떤 장면을 찍으셨어요? 첫 촬영. 어려웠는데. 첫 촬영 자체가 이제 봉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그 초반부와 1년 후의 상황이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초반부 장면을 먼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초반부 찍으면서 엔딩 장면도 같이 찍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도 양평에서 네. 그 엄청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뭐 봉근 씨가 얘기했듯이 미장센이 있는 네 이게 장면이군요. 우리는 자연 자체가 네. 풍광미 자체가 저희 미장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 많아요. 자연 진짜 이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신 분들이 전부 다 너무 이쁘다고 음.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우리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뭐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뭐 충청도, 경기도 할 것 없이 다녔는데 어쨌든 우리 봉근 씨가 첫 번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박철민 선배님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정말. 네. 이 주인공 학교가 되기 위해서 2달 만에 체중을 12kg를 감량을 하셨다고요? 네네. 이제 정말 먹을 것도 그냥 거의 못 먹고 그리고 12kg를 어떻게 빼셨어요? 안 먹고. 네 그리고 운동을 좀 미친 듯이 운동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왜 살을 그렇게 감량을 했어야 했나요? 일단은 이제 신문적으로 소리꾼이다 보니까 천민이다 보니 네. 많이 먹어서 이렇게 부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그것도 있네요. 그렇죠. 원래 살찐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역에 빠져들고 감독님이 시킨 건 집중하고.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네, 때 아무래도 이런 맞아요. 역할이면은 맞아요. 그래도 좀 헬스한 게 좋겠다라고 네, 네, 생각해서 감량을 하셨군요. 영화를 촬영하시다가 그 갈비뼈가 다쳤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갈비뼈에 금이 갔는지도 모르고선 촬영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맞는 장면이다 보니까 맞는 장면이었어요. 네. 네, 맞는 장면에서 이제 정말 신나게 맞고 그러다 보니 장면이 굉장히 신나게 맞았다고요? 진짜 고생 네, 많았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 자체가 그냥 진짜 리얼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좀 다큐처럼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큐처럼. 왜냐하면 네. 이게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우리 이봉근 씨가 연기한 학교의 일종의 성장 드라마 같은 영화거든요. 근데 영화. 그런 성장의 네. 이야기들이 사실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게 되고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찾아서 진짜 좀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판에서 이제 배운 게 제주가 그냥 노래하는 게 제주잖아요. 네. 그래서 판에서 노래하면서 뭐 감자도 고구마도 막 이렇게 농산 먹어서 그거 먹으면서 또 다음 판을 열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왔는데 또 막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찾습니다 하니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온 관객들이 대중들이 그건 됐고 소리 언론 해보라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내를 찾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더 유명해지는데 관객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오밋됐어요. 오밋됐지만 삭제됐지만 그런 감정선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봉근 씨가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절절한 그 소리를 그 해주셔서 그 촬영장에 있던 그 200명 넘은 스태프과 보조 출연자들을 눈물을 쏙 빼셨다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원래 첫 촬영 날 자체가 네. 그 다음 날이었는데 현장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요. 그래서 하루를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때 정말 마음고생 하시면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저지만 이제 많은 배우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 장면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소리 거예요. 잠깐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정말 듣고 싶어요. 봉근한 정말 최고의 소리판이었고요. 잠깐만 네.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이게 또 원래 많지 않기 8분짜리인데 소리가 네. 저희가 1분 30초가 네, 남았어요. 잠깐만.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반부 쪽에 자진몰이 부분이 있는데 자진몰이. 네, 좀 빠른 박으로 돼서 네.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네, 이게 아마 아침이라 그렇네요. 목을 못 풀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신왕 이 말 듣고 산후주름을 거들져버리고 버선발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호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리 아버지여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원함 동료에 따라 불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요? 이제 30초밖에 안 남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한다고요? 오늘 개봉입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소리를 네. 정말 진짜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극장에서 리얼 사운드로 정말 봐주셔서 관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